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본 하겠습니다. 자,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말하며 주주로부터의 납입 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해서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뭐라고 쭉 써 있네요. 자, 뭐 자본 다 이미 아실 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자본은 크게 보면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 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자본거래, 여기가 손익거래.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자세히 보면 이익 준비금이라는 게 있고요. 법정 적립금인.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이 있고, 나머지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본은 자산 전체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여 지분이고, 이걸 뭐 순자산이라고도 하고요. 주주로부터의 납입 자본에, 주주로부터 납입을 하면 이제 돈이 여기 지키는 거죠. 기업 활동을 통해서 획득하고,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나면 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돈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해서 주주 지분 감소액을 뺀다. 그러니까 벌어 들여가지고 준 걸 뺀 것이 바로 자본 전체에 대한 얘기다. 자, 자본은 변동 원천과 법률적 요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주주로부터의 납입받은 돈, 이게 법정 자본금이고, 그 다음에 주주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난 거 여기다가 적고, 자본거래인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나머지 것들 자본조정 항목에 분류한다. 그리고 이제 손익거래,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인데 원래 이것은 여기다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분리해야 되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손익계산서에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거. 원래라면 이 와야인데 분류하기 곤란한 거. 그리고 나머지 기업의 영업활동을 해서 축적된 이익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이것이 이익잉여금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자본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뭐 기본적인 건 다 배우셨죠. 자본금이란 주주에 의해서 불입된 자본 중에 상법에 의해서 법정 자본으로 계상된 부분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는 액면이 있으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로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서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를 보통주 자본금 또는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주식에 대해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고 우리는 보통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주에 비해서 어떤 뭐 배당이나 뭐 어떤 다른 권리에 우선적인 지위에 있으면 우선주라고 하고요. 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된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식은 보통주로 존재하고요. 우리 학습할 때는 보통주 자본금 대신에 그냥 자본금이라는 개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다 액면가가 있는 액면 주식을 지금 공부하는 거고요. 자, 상법에서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액면이 없는 주식. 그런데 이제 액면이 없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만 받으시면 되겠고, 보통은 다 액면 주식을 발행하겠죠. 첫 번째 이제 주식의 발행부터 볼게요.
주식의 발행은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으로 구분합니다. 자, 액면 금액은 기업의 법정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주식의 시장 가격이나 주주가 실제로 불입해야 되는 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을 잘 몰라도 이렇게 주권을 보면 액면 뭐 5,000원짜리 여기 써 있는데 이걸 액면 5,000원짜리라고 해서 5,000원 주고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뭐 삼성전자 같으면 제가 액면이 얼마인지 확인 안 해봤는데 뭐 150만 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뭐 1,000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의미하는 것은 주주가 불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법상 여기를 액면에다가 주식 수를 곱해서 자본금을 적는 것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해서 팔 수도 있고 액면하고 똑같이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보다 싸게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구분을 하네요. 이미 다 아시는 얘기죠. 자, 액면 발행이란 주권상의 액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요. 액면가 5,000원짜리 가정할게요. 주식 발행하면 먼저 항상 자본금은 액면가로 적습니다. 이유는 여기다 이렇게 적으려니까 상법에서 액면가 곱하기 한 주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액면가에 차별에다 발행가를 적습니다. 5,000원에 발행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발행가. 액면 발행이죠. 똑같으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할증 발행.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도 항상 액면으로 적습니다. 액면가. 비싸게 발행했대죠. 비싸게 발행하면 발행가가 좀 높다는 얘기네요. 6,000 이렇게. 그럼 이쪽이 부족하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 그래서 여기다는 액면을 5,000원 줬고 이 거래가 주주와의 거래니까 자본잉여금 항목에 이렇게 적도록 돼 있다. 이게 자본잉여금이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할인 발행 볼게요. 액면보다 싸게 발행한대요. 항상 자본금은 액면으로 적습니다. 상법이 그렇게 적으려니까. 그 다음에 현금을 좀 더 적게 받네요. 할인 발행했대죠. 4,000원에. 벌어진 차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이렇게. 요거 자본 여기 항상 5,000원으로 적어야 되고 주주와의 거래인데 손해 난 거죠. 이익 났으면 여기다 적을 텐데 손해 났으니까 여기다 적어. 마이너스로 적습니다. 이렇게. 자본 조정 항목은 차감 항목이 있고 가산 항목이 있고 이것이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 중에 차감 항목. 이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뭐 다 아실 거니까 사례가 없는 거죠. 현물 출자에 의한 주식 발행.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하면 돈을 받을 텐데 돈 아니고 회사가 필요한 무슨 건물을 받는다든지 기계 장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가 현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물. 자, 그러면 이게 돈을 받았으면 이 돈 받은 것이 발행가일 텐데 현물로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이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즉 여기 현금 받으면 현금 받은 게 발행가일 텐데 이 현물을 받으면 현물의 공정가치를 발행가라고 한대요. 사례 볼게요. 자, 영업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주식을 줘요. 자, 여기가 토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식을 주니까 주식이 한 주가 발행되면 당연히 자본금은 그 액면만큼 발생할 거예요. 자, 얼마짜리 토지냐면 공정가치가 600만 원이래요. 자, 이 발행가를 여기다 적은 거죠. 공정가치 그대로. 그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야. 왜? 상법이 그렇게 적으려잖아. 5,000원짜리가 1,000주니까 500만 원 이렇게 벌어진 차이. 그러니까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하는 거 똑같죠. 이게 공정가치가 비싼 거니까. 이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현물 출자에서 주식 발행하면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합니다. 발행 금액을 적어요. 공정가치로.